교수님 지금 뭐 그리신 거예요? 디자인적 발상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디자인입니다. 이 단순한 동그라미 하나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해방감을 주었고 또 거리두기 문제를 극복한 위대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바로 뉴욕의 브루클린 도미노 파크 이야기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하던 때 한 공무원이 공원에다가 지름 2.4m 흰색 원을 30개 그렸습니다. 수동적인 규제가 전혀 느끼지 않으면서도 원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한다는 걱정이나 불안 없이 나와 타인을 보호해주는 원입니다. 공공 디자인이 무엇인가? 공공의 장소에서 시민이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사회문화적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나 목적이 어떤 대중적인 공공성을 갖고 있는 디자인이 공공 디자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공공 디자인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도로나 골목 이런 데에 있는 가로등, 또 뭐 공원의 벤치, 신호등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공 디자인의 역사는 매우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절에도 자기 집 앞에 길을 밝히는 횃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노예가 불을 밝히고 끄고 기름을 보충했거든요. 근대에 들어서 1524년 정도에 파리시에는 거리를 인접한 집들에는 밤에는 창문 쪽에 불을 밝혀야 한다는 법이 최초로 만들어졌었거든요. 또 이후에는 가로등이 가스등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1807년에 런던의 거리에 최초의 가스 가로등이 설치됩니다. 전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서는 전기 아크 등이 그거를 대신했고 현재 이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는 가로등이 된 것이거든요. 가로등의 목적은 밤에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스몬비라는 말 다들 아시죠?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인데요. 보행 중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주변의 인지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넘어지고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얼마 전부터 서울 횡단보도 바닥에 LED 바닥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빨간 선이 보이면 움찔하면서 여기가 신호등이구나 멈추게 되고요.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몬비족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캠페인으로 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랬을 때 자연스럽게 도시의 기반 시설이 여긴 위험해요 라고 하는 사인을 주는 거라 아주 적절한 현 시대에 맞는 공공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상의 작은 디자인 사례들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문화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그런 것들이 공공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면 꼭 간다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에펠탑인데요. 건설 당시에 흉물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아직도 싫어하는 현지인이 많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누구나 다 만족하고 좋다고 하는 건축물은 없을 것입니다. 논란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공공 건축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DDP도 마찬가지입니다. DDP,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주선이요. DDP는 굉장히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설계자는 여성 건축가 자하 하디드라는 분인데요. 일상에서 좀 벗어난 실험적인 공간 디자인을 했던 분이고 건축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디자이너입니다. 유기적인 공간이라는 거는 직선으로 중력과 수직으로 올라와 있으면 제일 쉬운 건설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이게 모멘트라는 게 작동을 해가지고 뽀개지고 그러는 거죠. 그걸 뽀개지지 않으려면 옆에서 기대어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비정형 디자인이 그대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설계 프로그램서부터 입체적이고 공학적인 기반이어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하는데요. DDP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BIM을 도입한 건축물입니다.
사실은 자하 하디드의 디자인을 이만큼 거의 완결성 있게 잘 구현해낸 건물이 별로 세계에 없습니다. 이 건축으로 인해서 한국의 건축 기술과 또 시공의 엔지니어링 기술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디자인의 결과물을 기술적으로 완결하게 한 것은 자랑스러울 만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샤넬 브랜드는 크루즈라는 패션쇼를 진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몇 군데 안 진행을 합니다. 아시아권에서 저희가 두 번째로 샤넬의 크루즈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샤넬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그 패션쇼를 하게 되었지? 그 질문의 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뭐였냐면 한국에 서울에 DDP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그 디자이너의 건축물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서울을 패션쇼의 장소로 정했던 것이죠. 샤넬의 크루즈 패션쇼를 했다는 것이 잡지나 방송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서울은 공간 하나로 그분들한테 돈도 받고 패션쇼를 하면서도 서울이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라는 걸 홍보하게 된 거죠. 공공건축 하나가 갖고 있는 힘은 저는 굉장히 막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DDP를 좋아하고 의미를 두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간이 상상을 자극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부모님들에게 DDP에 가서 좀 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 속에 다양한 공간적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간적인 경험은 뇌의 해마체에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게 한다는 과학적 발견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기억을 설명하다, 해설하다 해서 그 사실을 쉽게 보여주었는데요. 영국의 런던에서 택시 운전사가 되려면 아주 미로같이 복잡한 런던의 도로를 다 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 면허 시험을 통과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택시 기사 시험 보기 전 해마체의 크기와 시험 후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합격한 사람의 해마체의 크기는 상당히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한 2년 동안 그분이 런던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겠죠. 자기가 그 길을 알아야 운전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로 새로운 뇌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새롭고 다양한 공간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뇌가 건강해지는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DDP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공간들이 많고요.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새롭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그 상상력이나 여러 가지 뇌 증진에 큰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 악센트처럼 새로운 것들이 우리의 자극이 되는 그러한 건물들은 도시를 훨씬 더 생생하게 만드는 좋은 공공건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맨하튼은 남쪽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이제 부흥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었고 일하고 거주할 공간이 부족해서 도시는 이제 북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1850년대에 지금 맨하탄,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맨하탄은 건물과 도로만 아주 빽빽하게 있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말에 어떤 피크닉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린이 있는 곳이 없으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옴스테드라고 하는 조경가가 지금 현재 센트럴파크 지역인데요. 그곳에다가 이 정도 사이즈의 공원을 우리가 만들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는 이 넓이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뉴욕 센트럴파크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기의 동네 가까운 곳에 작은 공원을 만드는 흥미로운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활용도가 낮은 가로변 주차장들을 파클렛이란 이름으로 공원화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보통은 차량이 일정한 비용을 내고 시간을 점유하게 되는데요. 내가 그 비용을 내고 내가 쓴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시민이 시간당 비용을 내고 그것을 공원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린이 있는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최근 뉴욕시는 NYC 25x25 프로젝트인데요. 2025년까지 차도의 25%를 줄여서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 하는 정책입니다. 인도를 넓히고 이제 비어지는 공간들을 식물과 벤치를 놓아서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배려와 여유를 제공하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또 요 25% 줄인 곳에 자전거나 퍼스널 모바일들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요. 보행자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장애가 없는 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뉴욕시의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뉴욕시는 공공 디자인의 선도적 도시이고 나보다는 우리를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공공 디자인은 행복한 우리를 위한 일상의 디자인이다.